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단독으로 이메일 관련된 논란을 추가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메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위믹스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또 악성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또 남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주관적이다 보니까 해석이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점도 단점도 둘 다 봐야 나중에 투자를 했었을 때에 따른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좀 동시에 보셔라. 그리고 투자를 했었을 때에 따른 언젠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회수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그 회수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 약간의 무의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피곤한 상태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많이 세거나 부정확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그리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 어, 이 내용 IR 보고서 내용인데요. 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코리니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해당 위메이드 IR이라고 치면요. 이 IR 자료실의 위메이드 실적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방송 듣기도 가능하니까 둘 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나왔죠. 일단 21년도 4분기 성과에 따른 내용을 보게 되면 동시 접촉자 미르 글로벌이 14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NFT 아이템 거래소 드레이코, 그리고 NFT 캐릭터 거래소가 12월 달에 오픈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유믹스 플랫폼 사업 확대, 위메이드 트리와 흡수 합병을 결정을 했던 게 10월 말, 그리고 소셜 카지노 장르 확대 목적으로 썬데이 토즈를 인수를 결정을 했다. 12월 말. 그리고 엘뱅크 부분하고 코인원에 상장을 시켰다라는 것과, 미르포에서 위메이드 넥스트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하기로 했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22년도 때도 내용 또 중요하겠죠.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믹스 스테이킹 서비스 오픈 1월 초에 있었고, 클레바 프로토콜 정식 출시를 1월 중순에 했습니다. 총 H 자산도 생각보다 잘 모였고요. 그리고 뭐 각종 게임 열혈강호, 뭐 라이즈 오브 다크헤드, 에브리타운, 이카루스 등등 이런 블록체인 기반 20여 종 상반기 리믹스 플랫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보게 되면 좀 웃겼어요. 매출액 대비도 진짜 말도 안 되게 펌핑이 됐고, 영업이익도 펌핑이 좀 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쿼터 기반으로 1300%, 456%. 특히 영업이익은 그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흑자 전환을 너무 미친 듯이 해버렸죠. 되게 웃기죠. 네. 근데 웃긴 건 금융손익으로 해서 추정했던 게 꽤 컸더라.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임 라이선스 위믹스 플랫폼 위믹스 유동화라고 되어져 있죠. 즉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게 위믹스 유동화, 말이 유동화지 실제로 팔아서 이만큼 영업이익을 보충을 했죠. 네, 그래서 많은 실적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제 해당에 어떻게 보면 이믹스 주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보게 되면은 아름다워요. 예, 내려가는 게 미쳤죠. 예, 미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따가도 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겁니다. 이 유동화 부분을 앞으로 팔 수 없게끔 약간 눈치가 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부를 좀 제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이익성이 좀 보존이 될 줄 알았는데 논란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따갑다 보니까 그거를 또 조건부로 좀 바꾸면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한다라는 점이 앞으로 이게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되게 웃긴 점은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을 빼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주가가 오히려 좀 방어를 못 해줬던 이유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강력한 게 게임 회사가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일단 그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모든 건 기존 사업의 베이스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매우 잘 돌아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기둥 어떻게 보면 그 자갈돌이 기둥을 딱 하나 세워놨는데 자갈이 매우 약해, 집안이 약해. 그러면 기둥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겠죠.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게임과 또 연동이 되어져 있잖아요. 게임이 약간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거는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예, 생태계가. 그래서 그렇게 높게 주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똑똑하신 분들은 사전에 좀 많이 파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지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월등한 성적을 잘 내줬죠. 뭐 덱스 부분도 잘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부분도 아주 인기가 좋았던 배경은 이게 코로나가 끝난 시점 그리고 오미크론이 끝나는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도 우리는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쇼피파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일반 게임 회사 말고 나머지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의 코로나에서 수혜를 봤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요새 다시 기존 매출에 추종해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덩달아 오히려 오미크론이 해제했었을 때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게임 코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도 우리는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대부분 학교의 학생들도 이제 계약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또 듣다 보면 이거는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오는 해외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학교를 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인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이 뭐 가장 높은 비중을 좀 차지를 했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모바일이 가장 컸고 플랫폼별 유저 수는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은 당연히 국내보다는 해외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국내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하고 엄마 부대가 있죠. 예, 부모님 부대가 있습니다. 너 게임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공격이 아주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해외 배출의 유동화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저 유동화가 뭐 이따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업 비용은 생각보다 인건비 부분이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건비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죠.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뭐 아마존이 지금 연봉 4억 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대기업 그것도 슈퍼 대기업에서도 4억 원까지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인력이 대거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아마존에서도. 근데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급이 좀 다르고 업종이 좀 다르겠지만 그만큼 이 IT 개발자를 쉽게
빼앗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 요새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일단은 연봉 엄청 많이 줍니다. 예. 그리고 일도 많이 시키죠. 근데 연봉을 일단 높게 부릅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거의 차이가 거의 안 나게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인력이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설마하고 했더니 다 나가버리는 부분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키기 위한 비용 처리가 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판 거 갖다가 뭐 샀냐, 위믹스 팔아갖고 뭐 샀냐, 썬데이 토즈 인수와 스마일게이트 지분 부분을 취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썬데이 토즈 부분, 위메이드 주식 양수 계약을 밝혔고, 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 이믹스 단기 대량 매도 아니냐. 유망기업 인수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의 생각은 그냥 저는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보여줬던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말도 뭐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어느 정도 생태계 확장성을 키우기 위한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블록체인 게임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척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뭐 생태계가 어느 정도 계속 안정성 있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게임과 또 직결성이 있다 보니까 본 게임도 인기를 같이 가지면서 그 게임에 따른 실적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단기적, 중기적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약간의 고통은 뭐 좀 있겠죠. 반면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빗썸의 경영을 참여하고 싶은 위메이드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이 비덴트 지분을 좀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것도 논란이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빗썸을 비덴트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건너서 얘기하는 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사람이 야 좀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람이 또 사람으로 전달을 했을 때 야 조심해 하면 과연 말을 잘 들을까요?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느 정도 약간의 지분권을 좀 확보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코인 부분의 그런 방향성하고 약간의 거래소와 가까을에 대한 관계를 어느 정도 좀 평준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경영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긴 했지만 다 요리조리 해서 대답을 다 피해 가셨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컨퍼런스 콜에 딱 가면 대표나 아니면 CFO나 좀 돌려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귀한 시간 내가지고 돌려서 이야기할 거면 그럼 왜 갑니까? 예, 저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좀 더 다이렉트 하게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메이드 사실상 이믹스 빼면 어닝 쇼크이다. 맞죠?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그 세 가지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번 효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KTB 투자증권연구원이 4분기 매출 100% 증가한 1269억 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285억 원, 순이익은 1922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반치를 밑돌았다 라고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또 공시 안 하고 때려버렸던 부분이 이제 과연 지금의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부분에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또 저기 뭐 주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두 건이나 있죠. 기존에 저기 오스템 건하고 그 다음에 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하나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식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좀 끼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위메이드가 또 잘 돼야지 위믹스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자, 위믹스 사태가 뭐길래 뻥 뚫린 가상자산 법망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강남 빌딩 건물주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을 다루고 싶었냐면 이 기자님께서 말 그대로 그거죠. 예, 공시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폭락하면서 위믹스 폭락하면서 코인 투자자,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뭐 먹튀 아니냐 욕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장이 되게 고민이 많다 하면서 좀 희지부지하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위믹스 마지막 글 상황 정리본이라고 올려주셨던 2022 목표 15억 원이다. 자, 이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장영국 씨가 위믹스 대폭락에서 유땡땡 나와서 말했지. 나는 팔면서 위믹스 성장을 할 것이고 홀더들에게 감사하다 지지해줘서 이게 나도 약간의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때 유믹스보다 유미헤드가 중요하다라고 이 말이었는데 절대로 나는 유믹스 팔아서 유미헤드 주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라서 공개를 할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만의 유미헤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99%는 위믹스 이야기. 나는 위믹스로 월급을 받겠다. 되게 어그로죠. 예. 그만큼 위믹스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나는 24만 원이 목표이다. 그리고 10달러마다 위믹스 소각할 거다. 10달러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월 9일자 위믹스 생태계 성장 총력을 해서 최대 20% 소각인데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1% 소각을 한다라는 계획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또 말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한테도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엔 둘 다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표가 좀 생각을 제대로 잘 고쳐먹고 기존의 생태계와 설계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평행세계 위믹스 라고 해서 영업 실적을 코인에 넣지 않았다면 대표가 유동한 계획 공시를 때리고 주기적으로 했다라면 대표가 월급을 위메이드로 받겠다라고 설치지만 했다라면 프레젠테이션 담백하게 비공시 덤핑 죄송하다 주가 회복에 힘쓰겠다라고 주기적으로 하겠다 10달러 소가하겠다라고 했더라면 그러면 그나마 둘 다 좀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은 주장이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또 한 분의 또 유저분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위믹스 장영국 대표의 실수 공시 안 하고 코인 팔기 알고란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이 좋은 재원을 왜 사용 안 해요? 안 파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소각이 때 좀 말을 하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만큼 초보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이 사람도 그만큼 그런 측면은 어느 정도 역이용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 소각 발표가 나왔고 그런 형태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애초에
그만큼 드라마틱한 실적과 성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 입장에서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예상외로 그렇게까지 2차 생각, 3차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행으로 준비했던 게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수를 연발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 또 좋게 또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한 유저가 또 좋게 해석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위믹 메이 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네, 물량의 유동화 잠정 중단, 뭐 잠정 중단이 아니죠. 뭐 10달러가 올라갔었을 때 기준이니까 안 팔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해하는 역할인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좀 더디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옛날에도 리플 유저한테도 제가 뭐 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간단한 부분입니다. 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고 하면 이 매수자와 매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5대5가 맞아 떨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 파는 애가 뭐 7이나 8이 되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해당에 있는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내게 됐으니까 내 편이고, 이게 이제 내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산은 내 품 안에 들어왔으면 지켜주는 것도 맞고, 그게 이제 내 편이 됐고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겠죠. 근데 투자라는 건 냉철해요. 네. 봐보세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사기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이 믿고자 하는 부분만 보는 것은 전 절대로 문제가 나중에 생겨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기는 아니더라도 내 자산의 일정 손해율을 좀 낮추거나 피해 규모를 좀 하려고 하면 최소한 중간의 위치로 둘 다 봐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듣기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장사를 할 때 해당에 있는 매장을 하나 내려고 해요. 그럼 두 가지 부분만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영업 사원은 여기에 일단은 가맹점을 넣어야지 뭐 인테리어 비용 뽑아 놓고 여기에 이제 해당에 있는 재료비 납품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끔 유지를 하니까 그만큼 영업사원에 따라 인센티브가 이제 꽂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 여기 이제 숨겨진 그림자를 안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내 귀에서는 달콤한 이야기와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항상 어, 그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건 맞긴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금융적인 부분, 돈아우에 있으면 누가 나한테 욕을 더 많이 해주는가가 더 저한테는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어, 내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투자 기간의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든지 아니면 회수가 안 돼 버렸을 경우에 최악의 사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누구 탓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진짜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둘 다, 저는 계속 둘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필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오케이 상장, 후오비, 뭐 등등 이렇게 거래소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온보딩 게임 줄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20개 이상이 되죠. 그리고 클레바 5천억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그만큼 어느 정도 유저가 확보가 되고 그만큼 인기도가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테이킹 락업 출시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를 또 방어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수익분 소각 예정에 하는데 저는 이게 결코 좋은 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면서도 애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걸 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최근에 이제 리플 부분에 있었을 때도 뭐 잠깐 이 리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리플은 좀 다르죠. 이제 제도 형이 이제 거의 물량이 진짜 많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리플사에 있는 에스크로 물량만 어느 정도만 이제 조금만 더 시간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밸런스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만큼 장치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코인 설계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옛날에는 그것을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건 투자 매수 기간이 좀 길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 외의 대비보다 제드 형이 좀 많이 또 소화를 좀 많이 해주었다라는 거와 그게 또 시장에 빨리빨리 그것도 잘 털어주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도 이제는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또 커버 안에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전히 이제 그런 약간의 코인 설계의 부분에 있었을 때 누군가는 이게 되게 이제 뭐, 뭐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시장의 물량이 나오는 장치를 뭐 해당의 뭐 이걸 재투자용으로 이렇게 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말장난으로만 보이지 정말로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채 발행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자금 부분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우리 돈 갖다가 하니까 말이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도 논란은 많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귀와 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거기에서도 약간의 장난질이 좀 보이게 되면 이번에 연달아서 에코프로비엠, 뭐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이라도 이제 소송권하고 이슈가 있게 되면 뒤지게 쳐맞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난 잘못하다가 작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장난쳐라 라고 저는 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장난친 건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해요. 초반이고 처음 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을 거다라는 게 조금이라고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바라보고 뭐 지나간 과거는 그 정도 선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은 또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뒤부터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정말 장난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메드와 이믹스 호재는 아직까지 남아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매수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중립 대비보다는 약간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부 테마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넷마블 이번에 넷마블 코인 나온다고 하죠. 네. 넷마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도 전략적으로 테마성으로만 초반부의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해서 수익만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약간 좀 그럴 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장투용 게임 회사 거는 장투용을 약간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 장부상에 저렇게 녹여서 뭐 표현을 할 건데 그래야 주가의 또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따로 회계 장부를 나뉘어서 하게 되면 주식도 안 올라가고 이것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장부가에서는 합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임 회사들이 대거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코인 설계를 어떻게 했고 그게 이제 약간의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던 거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늦진 않는다.
단 이제 초반에 약간의 기대감을 좀 많이 주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좀 바짝 들어가서 바짝 먹는 형태로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믹스 리메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게임 회사도 어필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뭐 금융위원장이나 정부한테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라고 하고 뒤에서 빠져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어요. 나 사기 대놓고 칠 거예요. 뭐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왜냐면 이거 제도권 아니니까요. 아, 맞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그렇게도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믹스 위메이드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 아직 글로벌 게임 회사가 그리고 국내 슈퍼 게임 회사들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믹스가 정말 여기 게임에서 그래도 선도적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큰 덩치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지금도 인기가 좋았던 게임 회사들이 과연 그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만큼 이 게임 안에서 미르포 글로벌 유저수들이 기존에 억지로 게임을 했던 사람들의 재미와 그런 채굴 부분을 덩달아서 만약에 느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리메이드급에 있는 회사들은 빨리빨리 해서 실적 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뭐 시행착오 빨리빨리 겪고 그 형태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 빨리빨리 출시를 해가지고 재미성을 붙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NC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뭐 블리자드한테 뺏기고 나머지 뭐 소니한테도 뺏기고 뭐 아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닌텐도한테도 뺏기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가 더 중독성이 더 심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한 만큼 그게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대한 체력과 비축과 경험치를 좀 잘 쌓은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좀 비빌 정도는 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뭐 찍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어갔네요.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론은 게임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층위가 잡히면 그때 시즌 뭐 가격이 좀 매력적이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